네, 안녕하세요. 족부정형외과 전문의 김지범이 들려드리는 발간한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발목 바깥쪽 복숭아뼈 밑에 뼈 조각인 비고라 부골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오늘의 주제인 비고라 부골, 말이 어려운데요. 이건 뭐고 왜 문제가 될까요? 비골은 바깥쪽 복숭아뼈를 이야기를 해요. 부골은 부수적인 뼈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비골하 부골은 바깥쪽 복숭아뼈 아래에 추가적인 뼈 조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비골하고 거골 사이에는 원래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비골, 이 바깥쪽 복숭아뼈 아래에 비골하 부골 뼈 조각이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이게 움직일 때마다 부딪힙니다. 여기가 부딪히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 부딪히지 않도록 공간이 벌어지는 방향으로 발을 꺾게 돼요. 그러면 발목을 잘 삐게 되고요. 그 결과 전거비 인대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발목이 계속 더 잘 삐게 되죠. 이러한 문제로 비골화 부골의 증상은 뼈가 부딪혀서 생기는 통증하고 이로 인한 발목의 불안정성이 주된 증상입니다. 오늘의 주제죠. 비골화 부골 환자의 실제 사례에서 환자의 증상과 상태는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환자는 발목 외측에 통증이 있고 운동할 때 발목에 힘이 안 들어가는 증상을 호소하였어요. 엑스레이를 먼저 찍어서 보시면 반대측 건강한 쪽에서는 비골과 거골 사이에 공간이 이렇게 예쁘게 나 있는데 아픈 쪽에서는 비골, 바깥쪽 복숭아뼈와 거골 사이에 이렇게 뼈 조각이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CT를 보면 더 명확히 나타나는데요. 비골하고 거골 사이에 비골화 부골 뼈 조각이 있고 이 부분이 이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통증이 유발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부위를 눌러봤는데요. 환자가 굉장히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비골화 부골로 인한 통증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환자는 발목이 불안정하다고 했는데 인대는 괜찮았는지 확인을 해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해봤는데요. 정상 측을 보면 비골하고 거골 사이에 전거비 인대가 이렇게 일자로 팽팽하게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환자가 아픈 쪽을 보면 비골하고 거골 사이에 뼈 조각이 있고요. 전거비 인대가 이렇게 둥그렇게 늘어져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비골화 부골의 존재로 인해서 전거비 인대가 얇아지고 늘어나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발목의 움직임도 제한이 됐는데요. 마취를 한 상태에서 발목을 위로 올려보니 발목이 정강이에 대해서 90도 위로 안 올라가는 게 확인이 돼요. 뼈 조각이 있으니까 이게 발목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환자의 비골화 부골로 인한 증상을 정리를 해보면 발목 외측의 뼈로 인해서 부딪히니까 통증이 생기고 이 뼈가 부딪히는 통증으로 인해서 환자가 제대로 딛질 못하니까 발목이 불안정하고 그 결과 전거비 인대도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뼈 조각으로 인해서 발목의 움직임이 제한이 되었고요. 환자의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비골화 부골의 치료는 비골화 부골을 제거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은 비골화 부골을 제거를 하고 전거비 인대를 재건하는 수술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피부를 절개한 다음에 비골화 부골을 노출시킨 사진입니다. 그래서 비골과 거골 사이에 이만한 아주 큰 뼈 조각이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비골화 부골을 제거한 후에 비골과 거골 사이에 공간이 예쁘게 나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공간이 나야 충돌 없이 움직일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떼어낸 뼈 조각을 자로 재보니 2cm 이상의 크기가 확인이 됐어요. 그 후에는 전거비 인대를 재건해 줘야 되는데요. 전거비 인대가 얇고 늘어나 있기 때문에 일단 당겨서 봉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전거비 인대가 얇은 상태여서 환자는 풋살을 좋아하는 젊은 남자이기 때문에 전거비 인대 상태가 그거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비골 쪽에서 골막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두껍게 덧대줍니다. 보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수술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비골화 부골을 제거하고 얇고 늘어진 전거비 인대를 당겨서 봉합하고 골막으로 보강해 주는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병원에서의 치료 과정과 재활 과정은 어떠했냐고요? 일단 먼저 입원이 필요합니다. 3박 4일 입원이 필요하고요. 술 후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틀 정도 더 입원을 하는 겁니다. 마취는 발과 발목을 마취하는데요. 그 후에 환자가 수술장에서 1시간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어렵기 때문에 재워드립니다. 수술 후 통증이 48시간 가서요. 입원이 3박 4일 정도 필요한 것이고 이 48시간 동안 환자의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정맥무통주사와 신경무통주사를 저는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3주는 통기부스를 해요.
그리고 체중부하 이렇게 D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DD도 됩니다. 그리고 3주는 후 3주는 보조기를 통해서 보호를 하면서 재활을 시작합니다. 재활하는 기간 동안에는 운동을 하면서 체해 충격파를 병행하게 되죠. 환자의 결과는 어떠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술 후 6주차부터 조깅을 시작했고요. 수술 후 3개월째 풋살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째 외래에 왔을 때는 수술 전보다 좋고 운동 다 한다고 하셨어요. 즉 수술 전에 있던 통증 및 발목의 불안정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수술 전 CT를 보면 비골하고 거골 사이에 비골하 부골이 있었는데 수술 후 CT상에서 그 뼈 조각이 성공적으로 제거된 것이 확인이 되고요. 수술 후 6개월째 초음파를 봤을 때 정겁인데도 이렇게 늘어져 있지 않고 팽팽하게 있으면서 골막이 두껍게 보강이 된 것이 확인이 되었어요. 비골하 부골은 성공적으로 제거되었고 인대의 보강도 잘 되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골하 부골은 바깥쪽 복숭아뼈 아래 뼈 조각을 이야기를 하고요. 증상은 통증, 불안정성, 발목 움직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와 CT를 통해서 비골하 부골이 있는지 진단을 하고요. 초음파를 통해서 정겁인대 상태를 확인합니다. 수술은 비골하 부골을 제거를 하고 골막을 이용한 정겁인대 보강 수술을 합니다. 수술 후 재활은 3주 통기부스, 3주 보조기를 합니다. 비골하 부골은 요즘 세상에서 운동을 제한하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이거를 적극적으로 치료하셔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건강한 발걸음 행복한 100세 인생 발에 관한 톡톡이 함께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고요. 다수의 TV 프로그램에서 족부질환에 대한 치료와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좀 더 자유롭고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제작하였고요. 네이버 족부 김지범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와 질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